계속 물을 타는데도 계속 빠지고 있다. 6만 전자가 깨지면은 바닥이다라고 모든 애널들이 그랬어요. 5만 전자가 오겠냐 그랬어요. 개발하고로 그냥 가서 5만 전자를 찍었어요. 종가로.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주식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른다고. 주식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도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생각이 왜 문제가 있는 건가? 제가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코비드 때 41,000원 찍고 거의 2배가 올랐잖아요. 뭐 2배가 더 올랐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8% 정도가 빠졌다고 그래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96,800원을 찍고 한 6만원 정도가 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러냐면 한번 시세를 분출한 종목은 올라갈 때도 개미가 샀고요. 내려갈 때도 개인이 했어요. 6만원부터 9만원까지는 다 개인이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50% 이상은 외국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건 외국인이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자, 그 와중에서 삼성전자를 개인들에게 엄청 넘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겼다. 9만원, 96,800원대 구간까지는 다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50% 지분을 많이 가진 구간은 바로 이 구간에서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이 구간 또는 이 구간에서 산 거예요. 아마도 평균 가격으로 보면 평균 가격은 4만 원도 안 되겠죠. 평균 가격은 아마도 한 3만 원대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3만 원대 산 거를 지금 6만 원에 파는데 1분의 수익을 내고 파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 고점 대비 지금 가격이 싸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이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식 세계에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일반 주린이들이. 한 번 시세를 낸 종목은 다음번에 시세를 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르면서 매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9만 전자, 10만 전자로 가려면 엄청난 그 돈이 필요하겠죠. 이걸 올리려면. 이 올리다 보면 개인 매물들이 몇십조 산 개인 매물들이 다 받아주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시세를 낸 종목은 다시 시세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한 번 시세를 낸 종목이 다시 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고점 매물들, 내려오면서 매물들을 다 털고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더 빠져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야. 한 번 더 길게 빠지고 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고점 가격에 비해서 저점 가격이 싸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삼성전자가 연봉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이 얼마예요? 230원에서 81,000원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가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있고 독점력도 있고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걸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혹시 삼성전자가 주식의 최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96,800원이 그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더 앞으로 성장성이 없고 그냥 꾸준히 지금의 실적만 낸다고 하면 앞으로 전 고점을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가치도 좋고 성장성도 있었는데 가치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지금까지 성장한 것만큼 기대가 안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외국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걸들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걸 다 분석을 하고 매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매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정말 주식의 고수들은 삼성전자를 거래 안 해요. 수익률이 낮거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알 필요가 있다. 지금 돈만 생기면 그냥 삼성전자 사거든요. 미국의 사학개미들은 테슬라 사고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 사고 이 연봉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게 얼만큼 장기 하락을 갈지 몰라. 물론 잠깐 반등 주고 떨어지고 하다가 이게 정말 4만 전자가 됐어. 삼성전자 물타기는 지금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뭐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고 크게 낙폭이 나올 때 그때 사든지 그때 물타기 사든지 해야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은 주식의 어떤 그 시세 본질적으로 잘 모르죠. 왜 그러냐면 주식은 한번 시세를 크게 내면 뭐 그게 코스피든 종합지수든 한번 크게 시세를 내고 떨어지면 그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지하실 밑에 더 지하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주식이 떨어질 때도 이익을 보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이익을 보는 세력은 큰 손들이, 큰 세력들, 외국인 막 큰 펀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런 펀드들이 뭐 몇십조, 뭐 몇백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자주유지해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지수 하락에 배팅하고 그냥 삼성전자만 패대기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팔잖아요. 뭐 다른 주식도 많이 팔지만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면서 지수 하락시키면서 슈어 포지션에서 먹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또 공매도까지 쳐 삼성전자. 자, 그러니까 요즘 나온 얘기가 오만전자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5만원 또 초반으로 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5만원대 오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총알을 쐈어요. 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왜냐면 고점에서 38% 하락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통계상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한 5%, 6%, 8% 빠지면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지금까지 통계가 나왔거든요. 개미들이 더 열심히 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이게 증권가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이 많은 개미들이 들어와서 또 물 먹고 주식시장 떠나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또 내놨어요. 개미들 너무 덤벼들지 말아라. 외국인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도할까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삼성전자가 혹시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다 반영되고 피크를 치고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는 거야. 외국인이 그런 의도로 매도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달만 들어서 삼성전자를 2.5조 샀어요. 올해 삼성전자를 개미들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20조를 샀는데 올해 15조를 샀다고 그래요. 15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그중에서 이달만 들어서 2.5조 샀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집단적인 광기가 나오면 그건 주식시장의 어떤 꼭지거든요. 뭐 예전에 96,800원 찍을 때 삼성전자를 살 때 다 집단적인 광기를 가지고 샀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주식이 한다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 거기에 또 집단적인 광기를 가지고 카카오 주식을 사서 다 고점에 물렸잖아요. 자,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기술주들이 그랬고. 자, 그런데 삼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락할 때도 너무 집단적인 광기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삼성전자만 사는 거야.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55,000원에 샀는데 그게 올라가 봤자 예를 들어서 뭐 96,800원이잖아요. 예를 들어 두 배를 먹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2배, 3배, 10배 나는 주식도 많다는 거예요. 쉽게. 가볍게 내는 주식이 많은데 굳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없는데 일반 주린이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조건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집단적인 광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개인들이 많이 산 게 네이버 1조 1,494억 순매수, 3위가 카카오 1조 8천억 정도. 자, 이 주식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73,000원에서 지금 17만원. 이거 반토막이 더 났죠? 자, 제가 이 주식을 뭐 이때쯤 얘기했어요. 팔빨 나와라. 제 유튜브에서 이 주식만 특별히 얘기했어요. 이제 언택트 주식만 좀 분명히 얘기했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도 반등하면 털고 나와라. 자,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바닥에서도 반등하면 여기서 털고 나와라. 안 털고 나오신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때 바닥이 84,000원인데 72,000원이에요. 7만원이에요. 제가 왜 털고 나오라고 하냐면 마찬가지예요. 이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은 생애의 뭐랄까요, 주식의 어떤 피크치를 다 쳐버린 주식이야.
말 그대로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렸어. 여기서 얼마야 이거 10,000원에서 17만원 17 어떤 시세를 다 분출한 주식이에요. 뭐 그러면서 뭐 카카오 계열사들 다 상장하고 뭐 모든 호재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다 팔고 나가고 블록들하고 다 해먹고 나갔잖아요. 지들 경영자들도 고점에서 다 패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주식은 이제 생애 주기가 다 끝난 거예요. 뭐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는 뭐 모르겠고 앞으로 더 잘 성장을 하겠죠. 그러나 그 성장의 그 기대는 여기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서 반등하겠죠. 한번 8만 원 찍겠죠. 그죠? 그럼 반등은 팔고 나와라. 그냥 끝없이 빠지는 거예요. 끝없이. 제가 생각에 이렇게도 빠질 수 있어요. 38,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여기서 다 죽여놓고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 또 시세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완연한 하락세 추세다. 이거 뭐 다 고점에서 개인들이 물린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뭐냐면 완연한 하락기의 타이밍이야. 하락기의 중후반부 3,300에서 뭐 2,400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마지막 중후반부는 가격이 아주 급락을 해요. 급락. 그냥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함부로 들어갈 때가 아니야. 어느 주식이든지 가지고 있는 거는 반등하면 현금화 시켜서 최대한 현금화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왜냐면 이게 다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니까. 거품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 유동성을 다 빼겠다고 그러잖아.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6월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2,000원 깨질 수도 있어요. 2,000원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때 크게 갈 주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 주식을 연구하고 그때 그 주식이 바닥에 오면 그때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목을 매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왕 주식을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주식 하지 마시고 뭐 삼성전자도 지금 사지 마세요. 지금 금리가 이제 3% 넘어서 이제 5%까지 갈 수 있는데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매년 5% 주면 그것만한 것도 없어요. 부동산이 바닥 치면 또 부동산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홀랐다. 이왕 주식을 하시려면. 그러나 지금은 삼성전자를 살 타이밍이 아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